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뒤 삼성전자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 판결 뒤 첫 거래일인 오늘 장이 시작되자마자 6~7%의 하락률을 기록,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와 LG그룹주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1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정 부분의 강한 펀더멘털과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과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고, 또 북한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망은 안정적을 제시한 것이고 AA3 등급은 투자 등급 중 4번째로 높습니다.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9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98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28일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휴업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내일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이 같은 조치에 준해서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동석입니다. 오늘 이래저래 우리 시장에는 상당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장의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장 내일장에서 그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 조병헌 연구원과 함께하는 이슈 진단입니다. 삼성전자의 애플 쇼크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주가 향방은 어떠할지, 또 삼성전자 법정 판결에 관련해서 IT 관련주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5일의 투자 전략에서는 SK증권 종로점의 김민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삼성 대 애플 공방전 이후 시나리오, 그리고 이번 주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해 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에서는 애플발 쇼크에도 끄떡없는 코스피 전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단기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진단해보고요. 주간 5% 공략주에서는 오늘은 박지훈 과장과 함께 유니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이번 주 증시 박스권 등락이 지속된다? 그리고 종목 분석과 포트 전략은 무엇인지 풍산과 호텔신라, 신흥기계를 중심으로 이호선 대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삼성전자 쇼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8% 가까이 폭락하면서 120만 원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코스피는 0.5% 수준의 소폭 하락으로 장을 출발한 데 이어서 낙폭을 만회하고 현재는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8% 상승한 19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낙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현물은 3천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 역시 6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이틀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며 496선에서 개장했지만 IT 부품주 등을 중심으로 현재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64% 하락한 4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특허 소송 패소로 국내 증시 움직임이 불안한 가운데 그리스 긴축 재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는데요. 현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코스피의 상승폭은 축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50전 상승한 1134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학제 현재 7%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당 95,000원씩 떨어지면서 11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다른 업종들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2%에서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5%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66% 상승 중이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2%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주당 1,1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2.36% 오르면서 17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서 3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랩과 서울반도체도 1%가 넘는 하락세고요. 반면에 다음은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만 5,100원에 파라다이스와 CJ오쇼핑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젠백스는 3.45%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4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도 1.45% 밀려나고 있네요. 반면에 인터플렉스는 소폭 상승, 위메이드도 3.8% 오르면서 5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의 두드러진 낙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이동통신 관련 기술 특허 침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삼성그룹주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7.45% 밀려나면서 11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6.8% 급락세입니다. 삼성 SDI 역시 3.13%, 삼성물산도 2.27% 밀려나면서 6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중소형 부품주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갤럭시 S3 카메라를 납품한 디지털 옵틱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옵틱은 14%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와 자화전자도 10% 넘는 급락세고요. 옵트론텍 역시 11.72%, 파트론도 12.34% 하락하면서 현재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 부품주들이 급락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LG그룹주와 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는 3.28% 오르면서 6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2.85%,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주당 1,100원씩 상승하면서 2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0.42% 소폭 상승 중이고요. 실리콘웍스도 2.61% 오르면서 3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국제유가 상승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2.36% 오르면서 17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OE도 3.32% 상승 중입니다. GS도 주당 1,9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호남석유 역시 주당 2,0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오늘장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6,500원씩 오르면서 31만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열린 제주와 울산 대선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자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들 생명과학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노바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주당 370원씩 오르면서 2,8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손도 9%가 넘는 급등세고요. 우리들 제약도 13.98% 오르면서 2,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3차 발사에 탑재될 나로 과학위성이 공개되면서 관련주들도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 살펴보시면 한양디지텍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4,5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츠로테크와 세트랙 아이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ENG도 14%가 넘는 급등세고요. 비트로시스 역시 8.31% 오르면서 4,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키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코 관련주는 2부에서 소개해드리고요. 웅진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에너지가 그룹 내 태양광 사업 불확실성에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진홀딩스는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웅진 폴리실리콘의 매각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웅진이 보유한 태양광 사업의 양대축인 웅진에너지와 또 웅진 폴리실리콘 중 한 축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주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0.6% 하락하면서 3,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애플과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으로 다투던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판결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식시장에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동양증권 조병원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애플이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완승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부정적인 영향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그 애플 간의 그 특권 소송에서 지금 배심원 판결이 삼성전자 쪽으로 거의 뭐 완패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7%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 주가가 충격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급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배심원단이 판단했던 어떤 고의성이라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향후에 그 판결 배상이 오히려 지금 10.5억 달러 수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 재판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배심원의 판단이 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배심원의 판단 상당히 존중하는 그 미국 쪽에서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그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지금 최근에 그 미국 법원들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그 재판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다라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인 조정 또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폰에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서 모바일 D램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계 등을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상금 지급보다는 어쨌든 합의 쪽으로 좀 더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현재 제시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현재 주력 모델인 어떤 갤럭시 노트라든지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이번 소송에서 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어떤 고객들의 기반이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삼성전자의 스토리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저희 쪽에서는 그 담당 애널리스트는 펀더멘털을 고려를 했을 때 114만 원 정도를 하단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자체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에 이제 굵직하고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관련주들의 영향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오늘만 보더라도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 관련이 깊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일반적으로 그 애플 쪽의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그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그리고 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뭐 비교적 긍정적인 지금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의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기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보다는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정 또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그 버냉키 의장의 잭슨 연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7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을 때 그 긍정적인 전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지금 만들어준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에 또 한편으로는 지역 연준 의장들이
그 발언이 또 어느 정도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QE3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잭슨 홀 연설 이외에는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다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가 못지않게 지금 실물 지표들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 점검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택 시장 지표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향후 다가오는 또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나서 지금 소비자 체감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한번 이번 주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에 대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국내 증시에서 그 절대적인 시총 비중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7%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는 제외하더라도 기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부담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는 영역에 들어온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 잭슨 홀 연설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빠르게 반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그 잭슨 홀 연설 이전까지는 양쪽 시장 모두 어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일단은 제한된 폭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미국의 어떤 주택 지표라든가 기타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들이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그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구간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라는 기계 업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화학주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해증권의 조병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관련된 소식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한 마감 전략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장에서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함께 짜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또 오인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그리고 관심 업종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크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SK증권 종로 지점의 김민규 차장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눕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마감 전략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와 그 외의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떤 부진한 모습들이 아니었을 거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이슈화가 됐었던 이 삼성전자의 충격이 어떤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삼성그룹 쪽의 어떤 한정되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다른 IT주라든가 기타 업종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모습들 이런 게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들 그리고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당일 충격으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게 이제 반영돼서 오늘로 어느 한정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이제 시장의 흐름과 동반돼서 같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삼성전자가 오늘 중으로만 끝나지는 않지 않을 가능성들도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의 패턴이 단기 저점권을 완성을 했다고 나오는 어떤 패턴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관망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 쪽에서 오늘 가장 중요했던 지지권들, 특히 삼성전자가 충격을 받았어도 나머지 업종들과 나머지 IT 업종 쪽으로 선전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1910선은 어떤 지지권의 형태를 좀 보여줬다는 것들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그 박스권 하단부라든가 특히 21선 중심에서 상승하고 있는 21선 내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란 점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 어떤 지지권에서의 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1930선 특히 하향하고 있는 5일선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또 어떤 부담이 좀 크다는 모습들 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강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 금주에 유럽 쪽에서 각국 정상회담의 연결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그리스와의 관계 특히 독일의 반응 이런 쪽들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잭슨홀 미팅 특히 지금 지난 FOMC 회의로 공개된 부분 쪽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황 쪽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유럽과 어떤 연계를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어떤 9월달 중에 9월 6일날 22 통화정책회의와 함께 어떤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쪽으로 공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럴 가능성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라든가 이 반응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어지는 베이시스 흐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반적인 모습들은 괜찮은데 이런 모습들 쪽에서 삼성전자의 충격을 얼마만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단기적인 특히 이번 주 초반까지의 가장 큰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 흐름들은 어떤 삼성전자 때문에 어떤 위축되는 모습보다는 일단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업종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수급이 좀 받쳐주는 업종들, 특히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어떤 정유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건설 업종,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태풍에 대한 피해들 같은 경우가 또 좀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건설주 쪽에서는 관련돼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100만 원 딱 넘어갈 때까지 이제 어떻게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봤던 분들은 야,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편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기회로 좀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단과 한 상단에 대한 가격대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115만 원대가 이제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115만 원대는 지난번 시장에서 이제 상승할 때 특히 이제 2, 4분기 특히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되면서 상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었었던 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그 정도 부분에서 단기 지지권 영역이 나오느냐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의 기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먼저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들이 일단 삼성전자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모멘텀들 특히 어떤 그 IT 쪽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어떤 아이폰을 제치고 점유율을 또 강하게 나타내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스마트폰 쪽은 그래도 명가는 애플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이미지가 굳혀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매량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혼자 그런 과거처럼 이렇게 홀로 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가격으로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떤 애플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대항마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조금 많이 줄어졌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제 지금은 이제 가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수급적인 차원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떤 그 관련돼서 물론 법정 공방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제 주가의 탄력들 특히 단기적인 바닥권을 좀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패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먼저 비중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그래서 일단 그 IT 쪽은 좀 비중을 소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로 좀 줄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자동차 20,
그리고 정유 15, 그리고 음식료 10%.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을 지금 60% 정도로 좀 맞춰놓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금 상대적으로 IT 업종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 그런 모습들을 채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요. 특히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정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추세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 쪽에서 특히 원료비가 오른 만큼 어떤 그 가격까지도 좀 상승을 시키면서 어떤 그 마진의 폭을 유지를 하는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기업 실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은 한 50%에서 60% 정도로가 이제 일단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단기적으로 좀 또 1900선 초반까지 왔으니까 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강하게 늘려놓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위쪽도 그렇지만은 아래쪽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과 시장의 탄력성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조금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코너입니다. 오늘 마감 전략 및 이 시간 공략할 종목을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장 정리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1900선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이제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성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긍정적인 요인은 삼성전자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프로그램 매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오늘 3천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지만 이 시간 현재 프로그램 매수가 7,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주 난해한 장세인데요. 지금 흐름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예상은 전기전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업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 대형주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 단기적인 어떤 지수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어쨌든 현재 그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애플과의 싸움에서의 패배에서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향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악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단발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텀이 길다는 거죠. 이번 주만 해도 이제 금요일에 일본의 재판 결과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무기한 판매 금지 조치 이제 제소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전 세계에 이제 소송 걸려 있는 거 결과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결과에 대한 것을 이제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뭐 잘해봤자 본전이죠, 삼성은.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135만 원 정도의 매도 사인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125만 원은 깨질 것이다. 그리고 잘하면 120만 원도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이 깨지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이제 오후 2시 현재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11,000주,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91,000주인데, 기관하고 외국인 이제 두 주요한 주체는 이제 매도고요. 매수해준 건 오로지 현재 그 개인하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보나 어쨌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135만 원 선이었던가요? 그때 그 매도 사인을 한번 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게 감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 지금 어떤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께는 어떤 조언을 주실런지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네. 지금 접근한다 그러면은 단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접근한다 그러면 최소한 115만 원은 깨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기 사인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12만 원대 매수 사인 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135만 원 전후에 던지라고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단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15만 원이 깨지면 여러분들이 단기로 접근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중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당초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리기 때문에 115만 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접근해 달라. 다만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 주시고 일단은 한번 접근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은 제가 매수를 반대한다. 제가 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사지 말 것이면 115만 원 선이 깨지는 한 112만 원 선에서의 한번 단기적인 접근을 고려해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은 뭐 그냥 그 직장인들은 그냥 0%, 전업은 2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달했던 투자 전략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좋았을 때도 1950 넘어갔을 때 그때는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절반 또는 전부 매도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1950이 이제 밀리면 이제 직장인 0 전업 20%로 가지고 가라 그랬고요. 그리고 1900선 이탈할 때까지는 그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1900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만 공략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1900선이 무너지면 코스닥 종목 공략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00선 이상에서만 코스닥 종목 공략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건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삼성전자가 신저가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5만 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단기로 대응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금일 특징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세 매매는 반대하고요. 단타 매매만 접근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추천주 들어드렸던 코덱스 인버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는 평균 1,400원 이하, 그 다음에 거기서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12,600원 이상에서 매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덱스 인버스를 평균 7,500원에 매수시켰거든요. 현재 뭐 어쨌든 7,600원대 후반이니까 평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7,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10% 이상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특징주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네. 특징주는 일단 삼성전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여기 예. 삼성전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네. 일단 오늘 나머지 추천 정보까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 방송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그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이제 그 교육방송을 하는데요. 그 제목은 이제 평택촌놈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제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대부분 다 보셨는데요. 저는 주식 전문가하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쓸 줄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라요. 양심적으로 쓰기 위해서 안 쓴 거거든요.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책 쓰는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왜냐? 자기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쓴 책입니다. 진심으로 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긴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석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 대박주 발굴할 이런 그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뭐 비법 공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의 지배자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정말로 평택촌놈만의 독창적인 노하우를 갖고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밤 10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평택촌놈께서 독창적으로 정말 많은 연구 끝에 집대성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해 준다고 하니까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께서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강자로 거듭나는데 큰 무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봅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HG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이수페타시스 아쉽게도 지난주 수요일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더존비주는 급등 후에 지난 한 주간은 숨고르기 진행되면서 아직은 매수가 부근인데요. 0.5% 수익입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한국전자인증이 0.4% 수익이 있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SK케미칼이 아직은 매수가 부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들어갔었던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바이오랜드는 0.7% 손실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지난주 수요일 이수페타시스가 손절가 이탈했는데요. 손절 전략 제대로 전략을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손실이 크지는 않겠지만 팔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AS 부탁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뭐였냐면 기관의 매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날 8월 20날 기관 16만 7천 개, 전일날 9만 3천 개 들어오고 거의 30만 개 좀 안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있죠. 그 외국인도 같이 동반 매수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30만 개가 일단 매물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기관 수급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 주신다면 일단 종목에 대해서 이탈하는 게 맞았고요. 일단 추세가 일단은 좀 꺾였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나서 테스트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할 걸 보여지고 지금도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은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펀드에서 일단 뭐 매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안정감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종목에 대해서 일단 관전 포인트를 일단 관망세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늘 추천받을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슨은 지금 한 8,5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좀 더 한 100원 정도 싸게 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일단 한 예. 8,400에서 500원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한 매수 한번 가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별로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거래일 연속 한 3만 개 내외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금주에 IR이 좀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하고 있는 그 취지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일단 매출이 340개,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한 164개니까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나타냈죠. 그래서 또 지금 한간에는 어떤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유니슨이 최근에 주가가 한 4만 원대까지 치고 갔던 그런 전적이 한번 있었죠.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실적만큼 나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관련 종목으로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아무래도 일본 쪽이죠. 장기 에너지 전략 정책에서 원전 폐기에 대한 검토 2030년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 대체 에너지 쪽에서 관심을 가질 거로 보여지고 마진이 안 나오는 태양광보다는 좀 풍력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풍력 발전의 수주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셔야 될 거로 그것이 여기서 바로 근거화되는 부분이고요. 기관 수급 유입 가능성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대응하셔도 될 거로 보여지고 목표는 지금 한 10,000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까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리레이팅이 나온다면 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은 좀 고려해 봄직하고요. 손절 라인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8,000원 라인 때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가와 또 연관 관계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추세가 일단 상방으로 좀 잡은 건 아니냐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풍력주 유니슨 한 주간 목표가 10,000원 도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마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홍제 지점에 계시는 이호선 대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장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낙폭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는데요. 자, 현재 장 마감까지는 한 23분여가 남았는데 코스피는 상승 소폭이나마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전략을 지금 남은 시간에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1910에서 1960까지 그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금요일에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함으로써 주요 시장에서 대규모의 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수급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담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말씀을 하셨는데 담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은 어떤 것일지요? 제가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는 QE3에 관련해서 그 비금속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풍산 종목과 내수주에 관련된 호텔신라 그리고 좋은 종목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좀 이제 내수의 추천주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흥기계 이렇게 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장에 대해서 한번 좀 포괄적으로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한번 상세히 짚어가 설명을 주시면은 먼저 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 매수가 지금 14일 연속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 잠깐 줄어들고 오늘은 다시 상승세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큰 폭으로 7% 이상의 그 낙폭이 났었던 방면에 다른 자원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수급세가 괜찮은데요. 이것이 31일에 있을 잭슨홀 그 연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원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미국이랑 유럽 일정 확인 후 저희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1일에 미국에 있는 잭슨홀 연설, 그 다음에 28일, 29일, 30일에 있을 유럽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주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의 일정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삼성전자 법정 판결에 따른 IT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조언이 있다면 어떤 팁들을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당기 순이익의 5%를 차지하는 1조 2천억 정도의 그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나왔던 뉴스가 확정 판결됨으로써 오히려는 시장에서 그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좀 줄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3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배상 판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수익의 근간을 차지하는 갤럭시 3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라는 상품은 전혀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많이 빠졌다면은 장기적으로 IT 부품주를 좀 담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제 뭐 1조 원이 넘는 그 돈에 대해서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 금지될 만한 리스트의 이제 그 제품들,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판매 금지 리스트에 오를 것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앞으로 그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많이 차이들이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엔 아마 법원에서 27일까지 애플 쪽에다가 그렇다면 판금될 만한 그 삼성의 제품들을 어떤 것들을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한을 두고 제출을 명했다고 하니까요. 그에 관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1년쯤 전이었나요?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 듀폰과의 소송에서 1조 원 넘는 그런 배상 판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주가 흐름이 과연 그 이후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전망 예측해 보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에 대해서 풍산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풍산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풍산은 동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31,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안정적인 동 가격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런던 금속연구소 따지면은 이제 동 가격이 2009년에
톤당 7,600달러 정도가 이제 가장 마지노선으로 잡았었는데요. 그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해 가격이 금속 이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방산 판매 등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드 프레임 동합금이라고 이제 이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 판매량이 있는데 기존에 12%였던 확률 그 비율이 이번에 1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본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 동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잭슨홀에 이은 그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따라서 비철금속 가격 전체적으로 이제 양상이 이제 상승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수혜 종목으로는 이 풍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풍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안정적인 동가격 등등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매수 가격대는 31,000원을 일단 기준으로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31,500원을 나오고 있는데 적정 목표 가격은 31,000원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것을 바탕으로 매도 가격은 기존에 1차 목표 가격은 2012년 1월 또 2월 말에 있었던 35,000원대 부근이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2차 목표가는 기존에 있었던 5만 원 부근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3만 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요. 이런 외국인 수급과 그 다음에 QE3에 따라서 동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서 이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풍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또 다음 종목이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네. 오늘 호텔신라 종목은 아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51,500원인데 제 목표 가격은 52,000원 아래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려 요인이었던 게 그 호텔 리모델링이랑 인천공항에 대해서 임대료가 상승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호텔 리모델링 거는 이제 우선은 이제 아무 일도 없이 그러니까 영업 재개가 이제 안 된다는 가정에서 마이너스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이제 뭐 호텔이 이제 꾸준히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임대료도 이제 동결이 됨으로써 악재를 모두 떨어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인바운드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 그 최고가를 기록하는 듯이 굉장히 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텔신라를 매수 종목으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가격대는요? 가격대는 일단은 5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모든 종목들이 최근에 인바운드 종목들이 이제 내수 종목들이 모두 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55,000원으로 잡았고요. 추가적으로는 다른 종목 상승 대비해서는 65,000원, 6만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에 대한 설명과 가격대까지 한 번에 쭉 듣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흥기계입니다. 신흥기계는 그 자동 이제 물류 정비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남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해서 브라질까지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 물류 정비화 회사입니다. 현재 신흥기계는 작은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보시면은 13,000원 부근에서는 빠지지 않고 13,200원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은 박스권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에서 14,500원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영업이익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84억 정도 규모의 인도 새로운 그 수주 물량을 따냄으로써 동사의 이런 기술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박스권에서 다중 바닥을 만듦으로써 한 번도 그 이하 가격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70%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흥기계에 대해서 가격대 매수가 13,150원, 목표가 14,200원, 그리고 손절가 12,9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호선 대리의 최종 포트폴리오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현금이 30%, 풍산이 30%, 신흥기계와 호텔신라가 각 20%씩으로 7대3의 비율로 주식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풍산, 호텔신라, 신흥기계 세 종목이 모두 신규 편입이 되었죠. 주식 비중 70%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새 종목의 신규 종목을 추천해 주신 대신증권 이호선 대리와 함께 구체적인 마감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